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입니다. 평소 열린은혜 바른의정의 실현을 위하여 매일 수고하시는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 현황, 부서 업무 성과와 평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건위생과 일반 현황으로 보건행정팀 등 6개 팀으로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의 2023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편적 건강 형평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첫째, 의료기관 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의료 서비스 제공, 둘째, 감염병 예방활동 및 감염 확산 방지, 셋째,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체계 관리 강화, 넷째, 재난안전 신속 대응 및 필수 의료시설 설치 제공, 다섯째, 위생과 안전에 집중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 여섯째,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 관리 등 6개의 단위 과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 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위생과 신규 사업으로 소아야간 진료 및 전담 병동 운영 사업입니다. 안성시 당황동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내 소아전담 병동 개설 4개실 10병상 및 야간 진료실 운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을 확보하여 평소 소아야간 5시 30분부터 23시까지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이천, 홍성, 서산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안성병원 관계자와 간담회 실시, 그리고 2023년 7월 7일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공포와 안성시, 안성시의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간 공공보건의료사 업무 협약 체결을 거쳐 의원님들께서 제4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어제 그저께부터 소아야간 진료 및 전담병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안성병원의 소아야간 진료는 11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 관내에 심야 운영 약국이 없어 약제 처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10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심야 약국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6쪽부터 계속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시설의 지속적 정비로 안전 대비 및 이용 시민과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9곳, 보건진료소 15곳,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등 26개소가 대상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개선공사 및 시설물 유지 및 보수관리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금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환경개선공사 및 시설물 정비로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관리 등 5건, 주차장 포장 및 도색 공사 등 8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등 17건, 중대재해 관련 유지관리, 옥상난간 설치 등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결핵 조기 발견 및 환자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환자 관리 등 예방과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85만 3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결핵 잠복 결핵 감염 검진과 예방 치료,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가족 접촉자 검진 지원, 소집단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자 검진 및 추구 관리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결핵환자 치료 관리 도말 양성 8명, 가족 접촉자 13명에 대해서 치료 관리하였으며 내소자 상담 결핵 검진, 결핵 발생 역학조사, 학교 결핵 검진 이동,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노인 검진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중으로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체계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적정 관리하고 신종 해외 유입 등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신속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457만 4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관리체계 유지 운영, 그다음에 해외 입국자 관리 및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및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추진 실적으로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의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검사는 PCR 검사 65만 건, RAT 검사 7만 2천 건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는 안성 시민 전체 61%인 12만 3,04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는 3만 522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로서 12만 2,622명이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안성시 사망자는 142명입니다. 그리고 외부 이송 건은 2,145건이며 격리 입원 치료비는 3,741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건은 175건입니다.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관리 111개소에 대하여 코호트 41개소 84건을 코호트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관리, 생물테러 의심, 해외 우편물 대응,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모니터링 실시, AI 발생 대비 대책반 편성 및 관리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에 응급환자 신속 대응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생존율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연계 응급의료 시스템 운영 사업으로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특수구급차 지원으로 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과 응급 상황 대비 24시간 대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160만 원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추진 실적은 270건의 환자를 이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성병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자 이송 문제점 보완 및 환자 이송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위생과 안전에 집중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 집중 육성 및 외식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심식당 지정 확대 운영으로 안전한 음식 문화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980만 5천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대상은 식품 접객업소로 안성시 관내 식품 접객업소는 4,455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심식당 참여업소 모집 공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 및 환경 개선 추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116개소, 안심식당 102개소, 착한식당 1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각종 홍보, 그 다음에 유관기관 간담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집합교육 및 사전 컨설팅, 그 다음에 신청 대행,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중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착한식당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위생 주방용품 등을 구입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안전한 식품, 건강한 먹거리 유통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계적인 안전식품 제조 유통 기반 조성으로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39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대상 업소는 6,625개소로서 제조업 215개소, 접객억 4,455개소, 판매억 1,959개소가 해당됩니다. 사업 내용은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 지도 점검,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급식시설 등 예방관리 활동 강화 등입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 식품 접객업소 등 불법 영업 및 유통행위 점검 55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취약시설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주변 식생활 환경 사전 안전관리 등 712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식품, 건강한 먹거리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는 이제 거의 끝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백신 접종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금년도 2024 절기 코로나 접종 예방을 10월 19일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무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무료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료예요? 네네. 네. 그럼 이게 유료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지금 이제 코로나 등급이 4등급인데요. 네네. 4등급보다 더 낮아지는 단계가 되면 아마 유료로 전환될 유료로 거로 전환되나요? 판단됩니다. 지금 저기는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오늘서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부터? 네. 그러면 아직 뭐 통계는 안 나오셨겠네. 어제 접종률이나? 하루 통계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지금 이제 뭐 보건소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뭐 좀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이 공도 지금 보건소 관련된 문제예요. 이제 공도는 이제 보건소가 없어지고 건강증진센터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게 그러면 저희가 여기 계신 최승혁 위원장도 계속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전서부터 이제 황진택 의원이라든가 유광철 의원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건가요? 혹시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하여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료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법을 바꾸려면 법이라도 바꿔야죠. 지금 멀쩡한 우리 공도 시민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그럼 법을 바꿔야지 뭐. 우리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건강증진센터를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포기한 거죠. 근데 의료는 포기. 의료 기능을 포기한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한 번 포기하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계속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저는 법이라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거를 좀 자료로라도 저희한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법을 바꾸든 뭘 하든 저는 필요하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보건소는 좀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그 공도에 살면서 뭐 보건증도 하나 못 받는 그런 이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저기 공공의료 혜택을. 이거 관련돼서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뭐 어떻게 됐든 한번 뭐 그 관련된 내용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건지는 우리 좀 보건소 뭐 소장님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것 좀 더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소아 전담병원이 이제 안성병원에 야간 진료가 돼 있는데 네네. 이 시간이 정확히 맞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5시 30분부터 23시까지인데요. 어제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제 시범으로다가 10시까지 하는 거로다가 금년도는 하고요. 네, 내년부터는 23시까지 정상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금년도는 10시까지죠? 네, 지금은 시범 기간은 10시까지. 그게 중요한 거라서 네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시민들이 혼돈을 하고 의원님들이 이제 뭐 SNS 활동을 또 하시면서 홍보를 할 텐데 11시까지 돼 있는데 실제로 하면 10시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시부터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네. 올해까지는 아마 5시부터 해서 10시까지로 네.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 17시 뭐 30분부터 11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시까지 네. 시범 금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접수를 이제 마감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시 50분에 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때 뭐 또 이게 확인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 접수 마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의료원하고 그거는 한번 확실히 접촉해가지고요 시민들에게 확실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니, 9시 30분 접수 마감도 9시 40분까지예요. 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 안성시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홍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짚느냐고 말씀을 좀 네. 드렸고.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약국도 어디까지 어떻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네, 이 알겠습니다. 문제는 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응급환자 신속 대응 체계 운영에 관련돼서 이게 보건소에서 이게 대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 안성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병원에서. 네네. 그럼 안성병원에서 대기하는데 이분들을 어디까지 이게 이송 조치를 합니까? 아마 저희들이 이제 그 안성병원에 돈을 주면은 안성병원에서 그 위탁 맺은 구급차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관내로 이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주로 이 수도권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평택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오산 그런 긴급을 요하거나 네. 진짜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관내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 자체가. 왜냐면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직은 그런 뭐 충분한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응급차를 이용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겠네요. 예, 구급차면 아마 조금은 부담이 될 겁니다.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네요.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뭐 거리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거 투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민들에게 저희들도 뭐 여쭤보면 얘기를 하죠. 그거는 저희가 의료원하고 화학계하고 의원님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없어요? 네. 아 그러면 잘 모르시면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기 네. 때문에 확실하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네, 파악해서 별도로 왜냐면 자료 이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어보면 저희들도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의문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자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안전한 식품, 건강한 먹거리 유통 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행정 사무감사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요즘에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좀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5개 바깥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5개 영업장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여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제 배달 음식점, 뭐 가정 간편식 하는데, 뭐 무인 편의점, 카페,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점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혹시 적발 사항이라든가 적발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팀장님이 좀 답변.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조양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58건 정도 점검을 했고요. 행정처분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58건이 다 물이 없었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적발 조치 사항인데요. 만약에 58건 중에 이제 적발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행정처분은 어떤 것들이 나갈 수 있나요? 행정처분은 과태료 처분도 있고요. 영업정지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식당에서는 아직까지 올 한 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일반 식당은 행정처분 받은 사항은 많이 있고요. 네네. 요 배달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배달 전문 업소에서는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배달 식당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식당업으로 이게 등록이 다 되는 건가요? 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인지 아닌지 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딱히 이제 배달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업종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뭐 특히 이제 영업 시간을 야간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배달 전문 업소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아시기는 조금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공유 주방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업체 이름은 다 다른데 한 곳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배달 앱 이용하시면 네네. 훨씬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일반 음식점에서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지금 올 한 해 행정처분한 건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 해서 올 8월 말 기준으로 35건 행정처분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행정처분 대략 어떤 내용들인가요? 행정처분으로는 이제 조리실 내 뭐 불청결이라든가 위생교육을 안 했다거나 그래서 과태료 처분하고 영업정지는 이제 청소년 주류 제공해서 영업정지 나가는 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행정처분 외에 또 다른 별도의 조치가 있나요? 아니요. 청소년 주류 제공은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하라고 넘어오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아, 네. 그럼 요거 적발 건수하고 조치 사항 좀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저도 뭐 아까 우리 최우섭 의원님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지수로 다시 바뀌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진료 기능과 건강 증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건강 증진형 보건 지수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건 지수로 바꾸는 건 안 되는데 네, 건강 증진형으로 바꾸는 건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기존에 네. 건립된 거는 안 되고요. 새로 짓는 거에 한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건물을 부시고 다시 네, 지으면 지금 된다고. 기존에 있던 건 안 되고 앞으로 짓는 거에 한해서는 건강 증진형 예,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7대 의회 의원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어떠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시는 걸 보고 우리 안성시나 보건소에서 과연 우리 공도 주민들을 진료 기능을 인프라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는 있는 건지 사실상 의심하지를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셔서 뭐 안 되면은 국회의원실 두 분 계시잖아요. 찾아가야죠. 법을 바꾸든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 각별히 조금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 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소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지난 4회 추경에 우리 직원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10월 30일부터 3기로 나누어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승인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